저는 그날 사람들 붐비는 시장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통곡이었지요. 잠깐만요. 그 아이 제 손주 맞지요? 제 손주 아니에요? 목소리는 떨렸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장바구니 속 배추가 굴러나와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엔 단 한 사람, 아니 단 한 아이만 보였습니다. 8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온 제 딸의 핏줄, 제 손주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저를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를 전혀 모르는 얼굴로요. 그 작은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저를 산채로 찢어놓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순간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소리내 울었습니다. 체면도 사람들 시선도 나이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마주친 그 순간 저는 무너져버린 것이지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박영숙, 올해 70세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셔터를 올리고 작은 반찬 가게를 열고 손님들이 할머니, 오늘도 맛있네요 하면 미소 한 번 짓고 그렇게 평온하게 늙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평온한 척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엔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름 하나가 항상 남아 있었으니까요. 제 딸 민정이, 그리고 제 사위 민수, 그리고 제 손주. 8년 전 제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딸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사위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아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2번 다시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이렇듯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영숙 씨, 딸 보험금 받아 챙기고 딴 여자랑 도망갔다더라. 세상에 남자가 원래 그래. 자식도 놔두고 자기 살 길 찾았다지 뭐야. 저는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어린 손주까지 버린 남자라 생각했습니다. 분노했고 원망했고 미워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며 되뇌었습니다. 민수야,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 아들도 버리고.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매년 제사상 차리며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온 제가 그날 시장에서 그 아이를 마주친 것입니다. 얼굴형, 눈매, 작은 손가락까지 민정이 어릴 때 모습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벌벌 떨리고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 옆에는 한 남자의 손이 잡혀 있었는데 그 손, 그 체형, 그 뒷모습, 8년간 미워해온 사위 민수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얘야 맞지? 너 우리 민정이 아기 맞지? 민수는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냥 가세요. 그 말에 저는 무너져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8년간 꽁꽁 잠가두었던 서랍이 벌컥 열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억눌러온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잊으려 했던 얼굴들, 목소리, 웃음소리, 마지막 인사, 모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정아, 이건 무슨 뜻이니? 너의 아이를 다시 보게 한 이유가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듯 지내지 않겠다고. 진실을 모르고 미워만 한 채 늙어갈 수는 없다고. 저는 다시 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 속에서 어떤 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8년 전 우리가 잃었다고 믿은 진짜 것은 딸의 목숨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보다 더 깊고 더 아픈 진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시장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평온하게 덮어두고 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진 느낌이었지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잠이 들었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을 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도망쳐서 잊은 척 산 지난 8년이 오히려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가게 문을 열기 전 저는 거울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영수가 너 이러다 병나. 확인이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지 않겠니? 그 말에 스스로 답이라도 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를 열고 반찬을 진열하는데 평소처럼 오던 단골 손님들이 제 얼굴을 한 번씩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제 시장서 소리 지르던 거 영숙 씨 맞다던데? 사위가 애 데리고 도망간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왜 찾아? 듣지 못한 척했지만 말들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구경거리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손님이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영숙 씨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사위라는 사람 뭐 좋아져서 온 건 아니겠지. 저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제가 좀 놀라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음속이 더 아파졌습니다. 다들 무조건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어왔고요. 저는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저 감정만으로 판단하기엔 그날 민수의 얼굴이 너무 이상했으니까요. 저를 보며 도망치려는 얼굴이 아니라 마치 죄인이 된 사람처럼 떨리는 눈빛이었거든요. 그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요. 버스 2번을 갈아타고 오래된 빌라가 있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계단을 올라 문 앞에 섰는데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배를 2번이나 헛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문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침을 삼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예요. 나 영숙이에요. 문이 반쯤 열리더니 민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수척했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나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드릴 말 없어요. 어머니 오시면 애가 불편해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무너졌습니다. 불편해하다니 내가 누군데 내가 왜. 말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눈에도 망설임이 스쳤지만 그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문틈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너 그동안 어떻게 산 거니? 딸년이랑 연락도 못하게 하고 나한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냥 잊으세요.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해 좋았어요. 그 말, 잊으세요라는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의 풍경이 흐릿했습니다. 억울함, 분노, 서운함 그리고 아주 작은 하지만 지울 수 없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그때 우리를 버린 걸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던 걸까? 집에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에 놓인 민정이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저고리에 곱게 미소 짓던 결혼사진, 민정이 입꼬리가 예쁘게 올라간 사진, 그리고 혼자 찍어둔 마지막 증명사진. 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뭘 모르고 너를 원망했니? 엄마가 뭘 놓쳤을까? 그러다 저는 문득 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 민정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과 편지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려다 저는 덮었습니다. 읽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안에 제가 외면했던 진실이 있다면 저는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시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문 닫는 손, 손주의 겁먹은 눈, 시장 바닥에서 울부짖던 제 모습, 모두 떠오르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또다시 8년이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두 손을 꼭 쥐고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이번엔 끝까지 가볼게. 진실이든 상처든 더는 피하지 않을게. 그 다짐 속에 두려움과 함께 작은 용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민수 집 앞에서 돌아온 다음 날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손님들 얼굴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장독대 사이로 스며드는 찬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오가던 이웃들의 시선이 유난히 제 쪽으로 머무는 듯 했지요. 저는 일부러 고개를 푹 숙이고 반찬통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자꾸만 민수의 마지막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잊으세요. 그게 모두를 위해 좋아요. 그 말이 저를 더 올감했습니다. 잊는 것이 과연 옳았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걸까요? 가게에 들어온 첫 손님은 동네에서 입이 가장 빠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반찬을 고르는 척하다가 주변에 들리라는 듯 말했습니다. 영숙 씨, 사위 만났다고 난리 났더라. 애가 엄마 잊은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뭐 하려고 그래? 저는 놀라지 않은 듯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코웃음을 치듯 덧붙였습니다. 딸 자식은 벌써 저 세상 사람인데 끌어다 뭐해? 체면 챙기고 그냥 잊어. 그의 말은 창끝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제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마침 단골 손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분이었지요. 그는 제 표정을 보더니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 씨 말은 그렇게들 해도 자식일 앞에서 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다 알아. 저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그 순간에는 제 눈물을 참기 어렵게 했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우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점심이 지나자 가게는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장부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출도 줄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리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요 며칠 잠을 제대로 못 자서였겠지요. 물컵을 집어들려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영수가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가는 길에 뜻밖의 사람이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민정이 시댁 쪽 친척 정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아직도 민수 쫓아다닌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남자 하나 잡겠다고 체면도 없으세요? 저는 충격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희는 더 독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입장도 생각 좀 하지. 괜히 애 불러내서 상처 주지 말고 조용히 사세요.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저는 입술을 떨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상처는 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아이도 상처가 있겠지요. 정희가 발작하는 듯 말했습니다. 그쪽이 더 상처지. 애는 할머니라 생각도 못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울부짖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발 민폐 좀 그만.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발끝이 땅에 박힌 듯 했지요. 집에 들어오니 갑자기 식은 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침대에 몸을 누였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정아, 나 잘하고 있는 거니? 눈물이 흘러 베개를 적셨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기분. 그 순간 문자가 울렸습니다. 병원 예약 알림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검진을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몸부터 챙기지 않으면 진실을 밝히는 길도 못 가겠지요.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결과를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리가 많으셨나요? 과로에 스트레스가 겹쳐서 휴식이 필요합니다. 치료도 받으셔야 해요. 저는 연필처럼 휘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아프면 안 되는데요. 의사는 안경 너머로 제 얼굴을 보며 답했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면 마음도 더 무너집니다. 그 말이 마음에 찔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몇 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불을 끄고 혼자 앉았습니다. 주변이 고요했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려다 딸의 일기장이 떠올랐습니다. 열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미뤄왔던 상자.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고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펼치면 여지껏 버티던 감정의 둑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이제 알아볼게. 내가 남긴 이야기를.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딸의 일기장을 펼친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글씨체가 눈에 선했습니다. 둥글고 가지런한 글씨. 초등학교 때도 글씨를 참 예쁘게 썼지요. 첫 줄을 읽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마워요. 나도 나중에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 문장 하나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몇 장을 넘기니 결혼 전날 쓴 글이 나왔습니다. 민수 씨,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상처도 많고 겁도 많지만 그래서 더 지켜주고 싶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미워만 했던 사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 눈빛이, 그날 시장에서 흔들리던 표정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잘못 본 건 아니었구나. 그날 밤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민정이가 지켜주고 싶어 했던 사람을 나도 한 번은 믿어보자고요. 무조건적인 원망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주어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이 제게도 조금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가게를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민정이 남겼던 털목돌이었습니다. 색이 바랬지만 아직도 딸아이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심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주에게 줄 생각이었지요. 이건 내 엄마가 만든 거란다. 그 말 한마디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제게는 큰 용기였습니다. 며칠 뒤 반찬 가게에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순간 저는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민정이의 대학 동기 한지연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본 이후로 처음이었지요. 지연 씨는 저를 보자마자 두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소식 들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 혼자 계실까봐.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연 씨 오랜만이네. 지연 씨는 제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 이야기 혹시 못 들으셨죠? 저는 숨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말인가요? 지연 씨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모았습니다. 민정이는 사고 나기 전부터 힘들어했어요. 혼자 감당하고 있었어요. 어머니한테는 걱정시킬까봐 말 못했대요.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연 씨는 제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많이 버티고 있었어요. 둘 다 서로 지키려고 하다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도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많은 이야기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지연 씨는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정이가 제게 부탁했던 게 있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면 전해달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봉투 한 귀퉁이가 달아 있었습니다. 수없이 들여다본 흔적 같았습니다. 저는 바로 펼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쥐어짜였지요. 고마워. 지연 씨 이런 걸 들고 있었구나. 지연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민정이도 그걸 가장 걱정했어요. 그날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위로받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굳어있던 마음의 얼음을 조금 녹여주었습니다. 지연 씨가 나간 후 저는 의자를 뒤로 물리며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저는 상처 속에 갇혀 세상을 닫아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열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는 말 언젠가 내게 하고 싶다. 나 천천히라도 해볼게. 보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보내고 난 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일방향이라도 첫걸음이었으니까요.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들이니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 속에서도 희미하게 봄 냄새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제 두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꽉 움켜쥐고 살아온 손. 이제는 조금 놓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조금만 더 용기 내볼게. 그 말에 마음 한켠에 작은 불씨가 켜졌습니다. 민정이의 편지를 아직 펼치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조금씩 변하려던 때였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천천히 가면 돼.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들이 몇 명 더 들어왔습니다. 저는 밝게 인사하려 애썼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김치 참 잘 익었어요.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지연 씨가 다녀간 이후 마음이 한층 가벼워진 듯 했지요. 그런데 그 평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동네 이웃 두 명이 제 가게 앞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
그 할머니 사위한테 매달렸다며? 애가 무서워 울었대. 얼마나 집착하면. 말끝이 곤두박질 치듯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집게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걱정하는 척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 영숙 어머니. 요즘 힘드시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겉으론 곱고 공손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차갑고 얕보는 듯 했습니다. 다른 손님들 앞에서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까 과한 감정은 애한테 상처예요. 애는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할머니라고 우기면 어떡해요? 사람들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 수도 화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아이가 괜찮은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희는 상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해해요. 하지만 민수 씨도 힘들잖아요. 어머니가 자꾸 나타나면 애가 불안해해요. 그냥 조용히 지켜만 봐주세요. 그게 달을 위한 길이에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저를 민폐로 규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큰 용기를 내어 시장에 갔습니다. 아이에게 목도리를 건네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거야. 그 말 한마디만이라도.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시장 한복판. 저는 아이가 좋아하던 풀빵을 샀습니다.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봉지를 들고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저 앞에서 민수와 손주가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얘야, 지난번엔 놀랐지? 할머니가. 그때 정희가 어디선가 나타나 손주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 이러시면 곤란해요.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정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제게만 들리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또 시장에서 난리치실 거예요? 이번에는 신고당하고 싶으세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민수가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애가 더 무서워해요. 아이는 제게 등을 돌리고 민수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정희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피해받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분 또래? 불쌍해, 애한테 왜 저래? 손에 들고 있던 풀빵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이 사라지듯 제 몸의 온기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주었지만 봉지가 찢어져 풀빵이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 할머니 싫어, 무서워. 그 말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민수는 죄책감 어린 눈빛이었지만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그러나 공손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제발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사람들 시선 속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버텼습니다. 겨우 고개만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의 소음이 귀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싫어, 무서워. 손주의 목소리가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서니 누군가 붙여놓고 간 종이가 보였습니다. 정신불안 환자 출입 금지. 글씨체는 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때려다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숨이 가빠졌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정의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도 펼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읽었다간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또 틀린 걸까? 하지만 눈물 속에서도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남았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민정이에게 닥쳤다면 아이를 위해 어떻게 했을까? 그 질문이 제 마음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몸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싶었습니다. 시장에서 무릎 꿇었던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세상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고 그 진실을 알게 되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질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앉아 봉투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종이 결이 느껴졌습니다. 몇 번이고 펼치려다 접었던 그 편지. 이번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짧고 담담했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먼저 가게 되더라도 원망하지 말아요. 민수 씨 혼자 두지 말아줘요. 그 사람 마음이 참 약해요. 나 없는 세상에 혼자 있게 하지 말아줘요. 엄마 사랑해요. 글씨는 흔들려 있었고 잉크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 울면서 쓴 편지였겠지요. 저는 천천히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정이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며 8년을 보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연 씨였습니다. 어머니,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동네 근처 작은 카페에서 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 사고, 그냥 사고 아니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이지? 지연 씨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정이가 남긴 메일이에요. 저한테만 보냈어요. 혹시 일이 생기면 어머니께 보여달라고. 메일에는 민정이의 흔들리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 쪽 문제로 민수가 곤란해졌어요.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무서워요. 짧은 글이었지만 그 속엔 두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민수가 떠난 건 우리를 버리려던 게 아니라?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키려던 거예요. 애를 어머니까지 다치지 않게 하려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움이, 원망이, 오해가 제 손에 바스라지는 듯 했습니다. 지연 씨는 제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 항상 어머니 걱정했어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혼자 남을까봐. 그래서 이걸 남긴 거예요. 그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울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빛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색이 붉게 번지며 하루를 감싸는 그 빛이 이상하게 제 마음에도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지만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낯선 필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짧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읽었다는 걸 지연 씨에게서 들었겠지요. 저는 벽에 기대어 한참을 눈 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이건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한 작은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꼭 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너 혼자 감당하지 마라. 우리 얘기 좀 하자. 보내기 전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주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정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이 제 등 뒤를 밀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서류, 사진, 메모들을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람들 앞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상대와 마주 앉아야 할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서로가 그동안 견뎌온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 저는 가만히 혼잣말했습니다. 민정아 엄마, 이제 시작할게. 창밖의 노을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마주 앉은 그날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민정이의 일기, 편지, 그리고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의 노을빛이 방 안에 번지며 오래된 상처를 서서히 드러내는 듯 했지요. 이제 알아야 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약한 잡음 후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민수 씨가 혹시 이걸 듣게 된다면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순간 민수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보험 들자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좀 이상했어. 나 알아버렸어. 보험금 받는 사람이 민수 씨라는 거. 그 한 문장에 모든 퍼즐이 철컥 맞춰졌습니다. 시댁은 사위명의 보험금을 노렸던 것이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시아버지 사업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 집까지 담보로 잡힌 것 같고, 큰형님네가 자꾸 재촉했어. 보험만 있으면 숨통이 트일 거라고. 민정이는 그 상황을 눈치챘던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알고 나서도 말 못했어. 민수 씨가 알면 무너질까봐. 그 사람 마음 약하잖아. 간신히 짓는 웃음소리가 잠깐 스쳤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엄마, 만약 내가 없더라도 제발 민수 씨 탓은 하지 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의심할 테지만 그게 아니야. 민수 씨는 날 지키려다 다친 거야. 녹음이 멈추자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맞아요. 보험금 거절했어요. 그런데 정의가 소문을 냈어요. 돈 들고 튀었다. 아내 죽자마자 사라졌다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니? 대체 왜?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보험 수령자가 저였으니까요. 제가 받았다고 하면 시댁빚도 막을 수 있다고 정의가. 민정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더 구체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 쪽에서 보험 서류를 자꾸 다시 확인하자고 해 이상했다. 장남의 아내인 정희 언니가 서류를 들고 왔을 때 확신했다.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보험이 아니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정아, 너 혼자 그걸 알아버렸구나.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사고 난 날 민정이가 싸웠어요. 정희가 보험 얘기를 꺼냈고 민정이가 단호히 거절했어요. 우리 가정 이용하지 말라고. 그날 쫓기듯 차를 몰고 나간 이유. 사고 직전의 혼란.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민정은 보험금 사기 프레임에 남편이 휘말릴까 두려워했고 민수는 아이를 지키려 사라졌던 것입니다. 어머니,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 도망친 게 아니라 숨긴 거예요.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어서 시댁이 아이에게 접근 못하게 하려고 저는 그 손을 덮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가 몰랐구나.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죄가 있어요. 어머니께 사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정의가 협박했어요. 입 열면 아이 못 본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감정으로 판단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할 때였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 민정의 글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세상은 오해로 시작해 진실에 도달한다. 엄마라면 진실 쪽에 서줄 거라 믿는다. 저는 일기장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는 숨지 말자. 우리 진실을 세상에 꺼내자. 민수는 눈물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에는 노을이 거의 사라진 하늘 위로 희미한 별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엔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의와의 진실 공방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제가 준비한 일기와 녹음, 그리고 지연 씨의 증언은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사람들은 소문보다 증거와 진심 앞에서 쉽게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전에는 제게 수군거리던 이웃들이 이번엔 작게 인사했습니다. 영숙 씨 마음고생 많았죠. 그 말 한마디가 고된 8년의 시간을 토닥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앞에 붙었던 종이도 사라졌습니다. 누가 떼어줬는지 몰랐지만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저를 다시 품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의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화장기 진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리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땐 제 가족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 상처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 깊이 오래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희 씨,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그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정희는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 오해 속에 쌓였던 상처들. 어느 날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가 하늘에서 좋아하고 있을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민정이 알지. 너도 나도 얼마나 버텼는지.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사람으로 봐주셔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단 말은 내가 해야지. 내가 너무 늦게 봤어. 미안했어, 민수야. 우리는 잠시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주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멀어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할머니 풀빵 좋아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응, 아주 좋아해. 아이는 제 손에 풀빵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아빠가 할머니랑 다시 얘기하래요. 엄마가 들으면 좋아한대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하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천천히 친구가 되자. 그 순간 마음 한켠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민정이가 남겨준 사랑이 아이의 손을 타고 다시 저에게 돌아온 듯 했습니다. 민정의 기일이 다가오던 날, 우리는 함께 산소로 향했습니다. 민수, 손주, 그리고 저. 세 사람의 걸음이 나란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고 햇살이 가지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그 길이 민정이가 우리 셋을 다시 잇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묘 앞에 나는 조용히 서서 말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마지막에 남긴 말 지켰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도록 내가 이끌었지? 민수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정아, 나 이제 숨지 않을게. 내가 사랑한 사람답게 아빠로서 당당히 살게. 손주는 엄마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랑 놀 거야. 엄마도 웃지? 바람이 살며시 스쳐갔습니다. 마치 민정의 손길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작고 소박했지만 참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서서히 벅차올랐습니다. 미워하느라 잃었던 시간보다 다시 사랑하게 된 순간이 더 길길 바라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에 묶여 살지 않을 겁니다. 민정이가 사랑한 가족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따뜻하게.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